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은 윤스타그램 정치를 언제 탈피할까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측은 6일 윤석열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전날에는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내용을 뒤늦게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현충일을 계기로 안보 행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선 셈입니다. 윤석열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미 소화한 일정을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지난 뒤 언론에 공개합니다. 다음날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일정을 먼저 소개하는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주자들은 다음날 일정을 나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언론과 SNS 등에 알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아직 현역 단체장 신분이어서 주요 일정이 공개됩니다. 물론 공개된 일정을 먼저 알리는 것과 나중에 알리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현장에 취재진이 붙는지 여부입니다. 일정을 언론에 전날 먼저 공개하면 기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기자들은 현안 관련 질문을 정치인에게 불쑥 던집니다. 대선 주자의 실력 중 중요한 부분은 평소 현안에 대한 정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를 능숙하면서 재치 있게 받아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 자체를 아직 선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 본인이 검찰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기자들을 통해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이미 사실상 대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행보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빗대어 윤스타그램 정치라고 지적합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는 사용자들이 정제된 내용의 사진을 올려 주로 행복한 일상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올리고 싶은 장면만 올리고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고 매일 보면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이게 SNS의 장점이긴 한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가고, 가상화폐 때문에 젊은이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코인 관련 스타트업에 가고, 윤스타그램 정치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젠 허물을 벗고 실체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의 과외 수업이 끝이 보이는 듯한데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 스피치나 토론 과외는 마무리 짓지 못했나 봅니다. 어떻게든 검증의 시간을 줄여보고자 비대면 간보기 정치 그만하시고 혹독한 검증 때 빠르게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시고 양심과 반성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거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중마고 이철우, 윤석열 국힘 입당 결정 안 됐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입니다. 윤석열의 중마고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에게 직접 들은 내용임을 전제로 윤석열은 좀 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한다, 그런 기회들을 더 갖고 싶어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서울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이 속내를 털어놓는 몇 안 되는 최측근입니다. 그간 직접 언론에 나서진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의 의중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 응했습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입으로 갖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난 측근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그냥 친구다, 친구로서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고 싶어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가라는 중앙일보의 물음에 이철우 교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제일 큰 억측이다. 본인한테 정말 입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최근 윤석열과 소통한 정치인들은 그의 입당이 가시화됐다고 한다라는 중앙일보의 물음에 이철우 교수는 그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윤석열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거기에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과장됐다. 진위가 왜곡됐다는 중앙일보의 물음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
내가 처음부터 정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난 국민한테 소환돼서 나왔다. 그러니 날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열망과 바람에 따라 할 것이라는 게 윤석열의 말이다. 이 뭔 개소리야!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걸쳐 통화했다며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검찰청장 사퇴 이후 언론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비대면 간접 정치를 선택해 측근발 미확인 언론 보도를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간접 정치에 따른 부작용 아닌가라는 중앙일보의 물음에 이 교수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윤석열에게 공무청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자들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내가 아무리 검찰을 떠났어도 후임자가 결정되고 검찰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기다리고 싶었다고 하더라. 그게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다. 후임자도 정해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나서는 건가? 라는 중앙일보의 물음에는 그런 것까진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대신 이제 곧 공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겠다고 하더라. 이번 주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 기자들이 좀 편해질 것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윤석열의 나팔수 역할을 열심히 해주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을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은 대선이 아니고 본인의 통렬한 반성과 처가 비위에 대한 반성입니다. 김칫국 그만 드시고 여기저기서 나팔 불어봤자 본인의 가치는 10원 한 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 명도 없어 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쯤 되면 공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했다는 29기간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윤석열 사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우 여주지청장,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29기 첫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갓집에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을 너도 검사냐라고 비판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승진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검 대변인과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각각 윤석열을 보좌한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도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맞았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한 이정환 대구지점 1차장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2019년 7월 인사에서 처음 검사장이 나온 27기 승진자 2명이 모두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었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8월 검사장 3명이 나온 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5명을 추가로 배출했습니다. 여기서도 윤석열 색채가 있는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됐습니다. 윤석열과 국정농단 특검을 함께한 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신자영 부산 동부지청장의 승진이 불발됐습니다. 윤석열이 청장 재직 중 서울 남부지검 2차장을 했던 신흥석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도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 중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4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검사장 전보 및 고검장 인사도 이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특별수사통은 여완섭 광주지검장만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옮겼지만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대검 차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이끈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아침부터 제정신이 아닌 동아일보인데요. 마치 윤석열 라인이면 승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동아일보인데요. 제발 이따위 기사를 쓰는 기자님 부끄러운 줄 아시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재가동한다. 검수완박 다시 테이블 위로 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시 중단됐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다시 테이블에 오릅니다. 그러나 막판 속도감이 떨어지며 애초 목표로 제시했던 올해 상반기 내 법안 처리는 이미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새 조정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7일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가 특위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현 원내대표와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을 통해 최근 특위활동 경과 등을 보고받았고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최근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달 중에는 다시 특위활동이 시작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특위는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개혁과제가 됐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김호수 신임 검찰청장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장 바람직한 개혁 방안과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특위 활동은 대선 경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위원장은 특위 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으며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된 박주민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는 윤석열이 지난 3월 초 사퇴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곧 민생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곧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정당, 검찰, 언론 등의 세력들이 오히려 민생의 걸림돌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박원사 그만들 하시고 빠르고 강력하게 저들에게 숨 쉴 틈조차 허용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